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이고요. 오늘 시행된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고1 친구들 처음으로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느라 참 어려웠을 거고 힘들었을 건데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하면서 주요 문항 해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실수 P에 대해서 현재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의 2차 함수 f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 우리는 요 g-1과 g2분의 1을 구해봐라 라는 뜻인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p에다가 -1 대입하고 그때의 f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그 뜻 따라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fx는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럼 너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꼭지점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0인 구간부터 2인 여기에서만 따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0에서 발생하겠죠? 됐지? 그럼 이때 0 대입하면 우리는 0, 0에서 여기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g의 -1 값입니다. 괜찮죠? 그럼 그 다음 p가 2분의 1일 때도 한번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p가 2분의 1일 때 fx는요 너는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네요.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입니다. 꼭지점 x 좌표가 1이에요.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런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g의 2분의 1은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두 개를 더해줘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두 다항식 fg가 있으니까 몇 차인지 좀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라는 말을 보고 여러분들은 다항식에서 모든 실수 x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항등식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 다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g에다가 4를 대입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gx를 완벽하게 식을 알아야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출발해 봅시다. 가번 조건 보니까 gx가 요거래. 근데 나번 조건 보니까 gx가 여기 있죠? 그럼 요만큼 대입해도 되겠다. 그대로 대입해서 봅시다. x제곱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의 fx 이거잖아. 그럼 좌변을 다시 변형을 하면 너는 4x의 제곱 더하기 4x 전체의 fx가 되고요. 됐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그럼 4x를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요 fx예요. 여기 좌변이야. 그런데 우변은 요거잖아. 그대로 갖다 씁니다.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인데 우리 항등식이잖아. 요게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선생님 빨간 박스 한번 쳐볼게요. 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개수를 비교하던지 숫자를 대입하던지. 근데 우리 쉬운 숫자들 보이죠? 첫 번째 x에다 0 대입하자. 그러면 요만큼 0 되겠지. 괜찮죠? 0 대입하면 좌변이 0이에요. 좌변 0. 우변은 0, 0, 0 b만 남네. b 0입니다.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줘. 그럼 좌변 또 0이에요. 우변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0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의 값은 3입니다. 됐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얘 그럼 바꿔보자. 너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럼 이제 f를 알아야 g를 안다고. 양변에 우리 쓰잘데기 없는 거 요만큼 나눠줍시다. 4x 그리고 x 플러스 1까지 양변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fx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변에 있던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가 분자로 가고 4x x 플러스 1이 이렇게 분모로 옵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나는 gx를 구하고 싶으면 x제곱을 곱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기 x제곱. 그럼 요게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gx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요만큼 정리해볼게. 그러면 분자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찾아서 약분을 해줍시다. 그러면 먼저 4x, x 플러스 1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너를 인수분해할게. x로 묶으면 x제곱 3x 플러스 2 나오는 거 바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 x의 제곱이죠. 약분 때립니다. x, x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됐죠? 그럼 너는 최종적으로 남는 게 4분의 1 남고요. x가 1개, 2개 남고요.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겠다. gx는 3차식이었군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g에다가 4를 대입해 봅니다. 4분의 1에 4, 4, 16에 그 다음 6입니다. 그럼 약분 이렇게 해주시면 4고 4, 6에 24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24가 되는 5번에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기억은 기초적인 사실을 물어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뭘 물어보냐면 어떤 원리 하나를 너가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디귿은 그 원리를 적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냅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 f가 있고 g가 있는데 f는 x축에 접한대요. 따라서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1개라는 거지. 즉 fx는 0이라는 요 식에 너의 왜 이렇게 되냐면 y는 fx라는 요 2차 함수, y는 0이라는 x축. 그래서 따라서 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1개다. 즉 중근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곧바로 판별식 세워보면요. 여기서 판별식 세우면 너는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판별식이 0이 되어야만 중근을 갖잖아.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f와 g의 그래프는 1사분면에서 한 번, 2사분면에 한 번, 2번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f와 y는 g의 교점이 2개라는 건 우리 이 2개가 같아지는 f는 g라는 이런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곧바로 해결은 못하고 f 빼기 g는 0으로 만들어서 이것의 판별식은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y는 f 빼기 g라든지 y는 0이라든지 요 x축과 요 2차 함수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야. 됐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봅니다. 아까 우리 확인했던 거죠? 맞습니다. 니은번을 볼게요. 기억에서 a제곱은 4b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좌변이 4b 마이너스 4b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4 곱하기 b 마이너스 d이기 때문에 b 빼기 d가 양수이면 양수고 음수이면 음수일 거야. 됐지? 그러면 b랑 d가 그림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b는요,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fx에서 x 대신에 0 대입하면 b만 남잖아. 라는 건 x가 0일 때의 y값, y절편이네. 그럼 그림에서 찾아줍시다. 여기가 b네. 됐지? 그 다음 2번 gx를 봅시다. 여기다가도 x에다 0 대입하면 d만 남잖아. 그럼 여기가 d네. b가 커요, d가 커요? d가 크지? 그럼 b 빼기 d 하면 음수겠네요. 너 음수다. 그러면 전체 0보다 작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되셨죠? 이제 디귿번 여기서 어떤 스멜이 난다. 느낌이 막 납니다. 어떤 느낌이 나냐면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있잖아. f 빼기 g는 0의 판별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고요. 뺍니다. g는 너였던 거잖아.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x제곱 2개 더하기 a-cx 더하기 b-d가 되고, 이게 0이라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생각해 볼게요. 너를 전체 a, b, c라고 놓고 판별식 세우면 너 판별식은요 a-c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b-d가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최종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이라는 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고, 두 함수 f랑 g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에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넓이를 66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좌표들을 모두 파악해야 되겠네. 괜찮죠? 그럼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일단 두 개 갖다 놓고 해를 구해 봅시다. 너는요 2nx 더하기 1이고, 그럼 좌변으로 이항을 해줄게. 너 빼기 2nx, 그리고 상수는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우리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는 0 쓸게요. 그러면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여기는 1, 1 쓰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2n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3번, 전체 마이너스 3번. 따라서 주어진 좌변은 x 마이너스 m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x는요 m 마이너스 1도 있고요, m 플러스 1도 있어요. 됐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끝까지 구해봅시다. 됐죠? 좌표는 먼저 x가 m-1일 때는 거기에다가 요 x값이, 요게 fx였죠. fx에다가 x 대신에 m-1 대입하면 되는 거야. m-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a라고 합시다. b라는 점은요 m 플러스 1 대입해 봅시다. m 플러스 1이 x값일 때 여기다 또 한번 m 플러스 1 대입해서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쭉 x축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엔가 n-1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괜찮죠? 이때 함수에다 대입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y값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아마 다를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그치? 그때 먼저 요 점이 a잖아. 따라서 요 길이는 n-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인 것이고, 요 길이는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인 거야. 그리고 여기 수직이니까 그 사다리꼴의 높이를 여기로 보면 되겠죠. 윗변을 a부터 여기 수선의 발까지, 아랫변을 여기 b부터 수선의 발까지 높이를 2로 보고 넓이 구해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할게요. 그러면 2n 제곱이 먼저 보이고 n-1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보입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끝났어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다 사라지고 이만큼이 그냥 넓이가 되겠네. 괜찮지? 얘 정리해 줄게요. 그럼 2n 제곱이 있었고, 첫 번째 너를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 다음 너를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괜찮지? 그럼 여기에서 죽어 나머지 n제곱이 4n제곱, 그 다음 상수가 2입니다. 너가 66이래요. 따라서 요만큼 4n제곱은 64래요. 그럼 n제곱은 16이래요. n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정삼각형 보이고요. 직각삼각형 보이고요. 내접원 보이고 내심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 숙지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AB 위에 점 하나를 잡아, 여기 점 하나를 잡은 다음에 요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내접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요 변 길이를 알아야지 내가 이 넓이를 알겠지. 왜냐면 지금 넓이에 최대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고 있잖아.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을 보고 있으니까 넓이를 일단 식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너 x라고 합시다. 그러면 ADG도 직사각형이 여기 정삼각형이에요. 너 x야. 됐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0이었으니까 여기는 20-x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잘 보세요. 여기 60도지? 직각삼각형이지. 왜냐면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2대1 대 루트 3이니까 10 빼기 2분의 x라는 거 알 수 있죠. 2대1. 그럼 거기에다가 이 높이는 10 빼기 2분의 x에 루트 3을 곱해준 게 요 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넓이 s라고 한다면 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0 빼기 2분의 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꼭지점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것들 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좀 풀어보자. 0 되는 값을 찾을게. 너 0일 때, 요만큼 0일 때 전체가 0 됩니다. 맞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개수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그래프일 것이고, 됐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x절편 첫 번째는 0일 거예요. 두 번째는 요만큼이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20인가요? 20일 거야. 됐지? 20, 0에서 넓이가 0이 됩니다. 라는 얘기. 괜찮지? 그러면 그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정중앙에서 생기겠지. 여기. x가 언제? x가 10일 때 생깁니다.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10 대입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 그냥 1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 10이면 당연히 요만큼이 10이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5겠죠? 요 높이 살짝 여기 귀찮게 지울게요. 요 높이는 2대1 대 루트 3, 5 루트 3이겠다. 괜찮지? 이 순간 나는 뭘 하고 싶느냐? 요 원의 둘레를 알고 싶은 거야. 원의 둘레를 알고 싶으면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그럼 반지름, 여기 중심을 찍어보고요. 반지름을 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어보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지름은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열심히 했어요. 보시면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6개로 분할을 해. 아니 3개로 분할을 해.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먼저 밑변을 5로 보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5 루트 3으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r이고요. 마지막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이다. 그렇지? 이렇게 둘레 곱하기 r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놓고 출발하자. 약분. 그리고 너는 5의 배수네 전부 다. 5로 약분할게요. 넌 1, 넌 2, 너는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좌변은 5 루트 3, 우변은 여기가 1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루트 3 r이 됩니다. 따라서 r이라는 건 3 루트 3, 3 더하기 루트 3분의 5 루트 3이 되고요. 나는 구하고 싶은 게 2 파이 r인 거잖아. 그러면 2 파이 r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 곱하기 2 파이 하시면 되겠죠. 이제 유리화 해주자. 여기에 분모 분자에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할게요. 3 마이너스 루트 3 되셨죠? 그럼 분모는요 3의 제곱 9 빼기 루트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요 첫 번째 곱해주면 15 루트 3, 두 번째 곱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분모 살짝 지우고 6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2파이인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면 2랑 6이랑 약분해서 3이 될 거고, 이제 파이만 남으니까 여기 분모 분자를 3으로 또 나눠줍시다. 3 나누면 여기 5 됩니다. 여기 5 됩니다. 따라서 5 루트 3 빼기 5 곱하기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니까 25 더하기 25,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F랑 G가 만나고 있고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기울기 1입니다.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이때 교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A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알파가 더 작으니까요. 너 A야. 한번 좌표 써줄게. 알파, F 알파. 됐죠? 그 다음에 C도 바로 알 수 있어요. C는요, 베타, F 베타. 그 다음 B라는 점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수직선이랑 수평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내려봐. 됐지? 그럼 요 하늘색 선들은 X값이 베타인 것들이야. 그 다음 보시면 보라색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평선. 그려보시면 보라색 선 위에 있는 것들은 X는 변하고 있는데 여튼 Y는 F 알파인 것들이야. 그럼 그 교점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기겠지, 여기. 너는 X값은 베타구나, Y값은 F의 알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괜찮지? 그럼 그 점을 현재 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현재 8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 넓이가 8이래. 괜찮지? 그럼 우리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구합니다. 베타 빼기 알파. 높이 구합니다. F 베타 빼기 F 알파로 하면 여러분들 골치가 아플 거야. 왜냐면 봐봐,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 1이죠.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 똑같다. 너를 베타 빼기 알파로 쓰는 게 훨씬 좋다. 괜찮지? 그럼 삼각형 넓이 해볼게. 그 넓이는 8인데 2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야. 됐지? 그럼 너는 16이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요거의 제곱이네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4예요. 뿔마 4가 아니야. 왜냐면 베타가 더 크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 알파랑 베타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보면 얘랑 같아지는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현재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두 분의 합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항 때립니다. 이렇게 되고 K-1은 0. 너의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입니다. 근데 우리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현재 4라고 했잖아. 쭉 더해보세요. 그러면 쭉쭉 사라지면서 2베타가 6, 베타는 3입니다. 됐지? 그 다음 여기 알파를 계산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제 두 분의 곱으로 가요. 알파 베타는 K-1입니다. 여기 보이지? 너 1분의 K-1이야. 그런데 두 근 곱한 게 현재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너 마이너스 3이니까 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예요. 되셨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에다 6 대입해주세요. 그럼 너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알아. 너가 fx야. 그럼 F6은요. 36 빼기 6 빼기 2. 그럼 30 빼기니까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20번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좀 멘붕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이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치? 잠깐 볼게요. 먼저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 방향이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거야. 그 점을 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X축으로 평행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혹은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직선으로 만나서 C를 찾고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 좀 미리 그려놨어요. 보시면 이런 거야. A가 여기 있잖아. 거기에서 수직선 그려서 B 찾고 수평선 그려서 C 찾고 다시 내려와서 D를 찾아라.
됐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 눈에 한 가지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 점인지 요 점 보여요? 처음에 요 점에는 헷갈리셨어야 되고 얘를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로 잡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쭉 올라가서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렇지?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가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해서 너가 C가 돼요. 다시 내려오시면 여기 어딘가에 D가 생깁니다. 즉 수평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어서, 됐지? 이 상태에서 만나는 점을 내가 D라고 부르면, 지금 아까 그렸던 빨간색보다 지금 두 번째 그려놓은 파란색, 보라색, 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클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출발하시면 좋아요. 됐지? 그러면 그 경계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 경계점은 당연히 2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축 있잖아. 요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보라색과 같은 형태의 직사각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축보다 왼쪽에서 출발을 하잖아. 왼쪽에 있는 A에서 출발을 하면, 선생님 하늘색으로 한 번 더 그려볼게.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이 그려놨던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이 좀 복잡해졌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 다시 그렸고요. 우리는 t의 값이 일단은 파란색 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축의 방정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축의 방정식,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x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 묶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 이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얘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따라서 너는 x가 2분의 11일 때입니다. 그러면 밑변 길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여기가 t야, 여기는 2분의 11이야. 따라서 요만큼은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t 빼기 2분의 11이고요. 그러면 얘가 하나, 두 개, 대칭이니까 똑같죠? 그럼 요거에 두 배를 해준 너는 2t-11, 요게 밑변 길이입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높이 구해봅시다. 높이 하려면 똑같은 t를 대입하자. 여기 b에다가 t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y값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t제곱 11t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 높이는 b부터 a까지 요 길이잖아? 그럼 y값을 서로 빼줍니다. 마이너스 t제곱 11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면 12t,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10을 빼면 너는 마이너스 20이네요. 이렇게 요게 높이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가로 세로를 한 번씩만 더해주자. 그러면 요거랑 더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를 더해준다면 가로 더하기 둘레의 절반이라고 쓸게요. 둘레의 절반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4t 그리고 마이너스 3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너는요,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꼭지점 찾아줄게요.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1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그렇지? 플러스 49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t 빼기 7의 제곱이고 플러스 얼마인가요? 49에서 31 빼면 8, 18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둘레는요, 마이너스 2배의 이 녀석 제곱 더하기 36이잖아? 그러면 t가 7일 때, t 빼기 7이니까요. t가 7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7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답이 36 최대값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1번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당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fx라고 하네요. 그럼 너 x 4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이겠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때 양수 p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원 조건을 보시면 x 플러스 2 1차로 나눠도 2차로 나눠도 그때 나머지가 3p제곱으로 일정하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두 개 곱해준 녀석으로 나눠볼게요. fx는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3p제곱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치? 이런 얘기야? 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럼 너가 몫이고 나머지가 3p제곱.
괜찮죠? 동시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어. 그럼 너 곱하기 너가 몫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3p제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조건에서 얘가 x 4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걸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오른쪽도 분명히 4차식 1지연데 그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말은 1이니까 qx도 1x 더하기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좀 예쁘게 써줄게. 너는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4 그리고 그때 몫의 정체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이런 1차식이었겠구나. 그 다음 3p제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되는 요 수를 q라고 할게요. q 구해보자. 나번 조건으로 갈게요. f1이랑 f-1이 같대. 그럼 f1 계산해볼게. f1은요 3 곱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q 더하기 3p제곱. 두 번째 f-1은요 1 곱하기 5 곱하기 이번엔 마이너스 1 더하기 q 더하기 3p제곱. 됐죠? 얘네들이 완전히 같은 거야. 그러면 3p제곱 3p제곱 날라가고 요만큼 같으니까 5 약분하고 그럼 3 더하기 3q가 마이너스 1 더하기 q인 거고요. 그러면 이항하면 2q가 마이너스 4네. 따라서 q는 마이너스 2예요. 괜찮지? 그러면 아까 그 식에 여기 살짝 지우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답원 조건 보면 너가 인수라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루트 p 대입해 봅니다. 두 번째 답원 조건에 의해서 f에 루트 p를 대입해요. 그치? 그럼 너는 루트 p 더하기 2 그리고 p 플러스 4 그리고 루트 p 마이너스 2 더하기 3p제곱인데 이게 현재 0이라는 상태. 됐죠? 그럼 여기 친구들이 보이네. 너와 너 합차죠? 그러면 p제곱 아니지. 그냥 p지. 빼기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p 플러스 4가 있고 3p제곱이네요. 그럼 친구 또 만났네. 이렇게 해서 p제곱 마이너스 16 여기 3p제곱까지 해서 4p제곱 마이너스 16 0이래. 그럼 p제곱이 4인 거잖아. p제곱이 4라면 p는 뿔마 2가 되겠네요. 괜찮지? 요 상황에서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루트 p도 있고 p는 양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두근의 합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할게요.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그 녀석의 합이 현재 16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여기 2020-8x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얘를 t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ft는 0의 두 근도 알파 베타고요. 그것들을 더해주면 16이 나와요. 괜찮지? 그런데 여기 잘 보면 t라는 게 2020-8x를 지금 t라고 바꾸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는 t가 알파 베타인 거죠. 되지? 그럼 t가 알파 베타라는 건 이게 알파일 때 그 x 값이 하나가 존재할 거야. 2020-8x의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베타일 때 t가 베타일 때의 값을 2020-8x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x알파랑 x베타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두 변 더 해봅시다. 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변은 16이고요. 너는 2020 두 개니까 4040 마이너스 8x알파 x베타가 됩니다. 괜찮지? 그럼 너는요 8 곱하기 x알파 x베타라는 게 4040에서 16을 뺀 게 됩니다. 그러면 8로 나눠줄게. 슉 나누면 너는 505가 되고 너는 2가 됩니다. 그래서 503, 503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또 만나고 있습니다. A랑 B에서 만나요. 이때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서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를 구했더니 두 개를 빼면 20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일단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길이를 알아야 될 것이고 길이를 알기 위해선 좌표를 찍어야 되겠지.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를 A,
이제 함수를 이용하자. 그냥 b라고 놓지 말고 둘 중에서 k라는 변수 안 써도 되니까 a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요 점은 그러면 b, b제곱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b는 현재 0보다 작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럼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가 S1이었나요? 그렇겠지. 더 큰 거 S1에서 S2. S1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A제곱. 그럼 A의 세제곱이네. 됐지? 그리고 요 넓이는요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현재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예요. 요거야. 요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양수가 되잖아. 곱하기 높이는 B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B 세제곱이 넓이입니다. 되시죠? 넓이인데 어떻게 음수야? 음수 아니야 이거? 됐지? 그러면 S1 빼기 S2라는 건 2분의 1 A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의 세제곱이죠. 이제 요게 현재 2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 더한 게 40이라는 말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얘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A 플러스 B 곱하기 요게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너는 40이네. 그럼 A 플러스 B랑 AB만 찾으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A 플러스 B, AB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겠어요. 연립해줄게. X제곱 빼기 X 빼기 K는 0이라고 두고요. 그럼 A 더하기 B는 1이야. AB는 마이너스 K야.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A 더하기 B는 1이래요. 그럼 얘는 1이야. 마이너스 3 곱하기 K야. K 맞나요?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 됩니다. 너가 40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3K가 40이고 요만큼은 39고 K는 1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양수 PQ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를 보시면 y는 fx가 x축에서 접한다라는 말이지.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0인 거잖아. 한번 볼게요.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px가 될 건데 여기에 2분의 p의 전체 제곱 4분의 p제곱이 필요하고요. 또 4분의 p제곱이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q는 원래 있었습니다. 됐지? 현재 얘가 0인 거야. 됐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니까 그럼 너는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x축에서 이렇게 한 번만 안녕 하고 만나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p, 0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 상황에서 나번 조건을 볼게요. 나번 조건 보시면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래. 그러면 여기 2분의 p니까 그것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리의 오른쪽에 p가 있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p는요? 요만큼 거리만큼 더 왼쪽으로 가야지. 요쯤 있겠네. 저 아래 있겠네. 됐죠? 최소값은 언제 일어나요? 마이너스 p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p가 현재 마이너스 54라는 겁니다. 대입 그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p 너의 제곱. 너는 마이너스 2분의 3p 너의 제곱. 제곱은 플러스 제곱 하나 마이너스 제곱 하나 똑같습니다. 넌 마이너스 4분의 9p 제곱. 너는 마이너스 54. 됐죠? 라는 얘기는 이제 약분해 줄게요. 9, 6에 54. 그러면 플러스 바꾸고 p제곱은 2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우리 뭐 어차피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니까 p는 안 구할게요. 이제 q를 구해야 되겠지? 아까 우리 여기 봤다. 4분의 p제곱이 4분의 p제곱이 q이니까 p제곱은 24잖아. 그럼 q는 6이네요. 그럼 q의 제곱도 구하래. 36입니다. 그럼 24랑 36 더해서 60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니 하니까 29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걸 보고 되게 좀 안타까웠어. 상당히 좀 얘는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풀이도 좀 복잡하게 해놨던데 선생님 한번 따라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봅니다. 일단 K가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는 그런 값이고요. 이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짜리, 2K짜리 그림에다 표시할게요.
먼저 여기가 2입니다. A부터 D까지 요만큼이 2고요. 그 다음 여기 E부터 F까지 요게 2K예요. 이 정도는 그림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기부터 뭐 쭉 읽어보았을 때 어떤 말이냐면 중심이 일치하고 45도 회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괜찮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잘 보세요. 너의 넓이의 2분의 3배래 AKJ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배래 2분의 3배래 비율이 2분의 3이래. 잠깐만, 삼각형의 비율이 2분의 3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각형들은 직각이고 이등변이에요. 따라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닮음이에요.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을 하자.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넓이의 비가 1대 2분의 3이었다면 그러면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이걸 가지고 금방 풀어봅니다. 쭉 지우고 다시 할게. 보면 제일 짧은 변을 A라고 할게. 그럼 너도 A야. 너는요? 1대 1대 루트 2A야. 됐죠? 그러면 요 루트 2A랑 대응하는 걸 봅시다. 여기지? 맞아? 닮은 비가 루트 2대 루트 3이야. 요 길이는 루트 3A야. 괜찮죠? 그럼 여기 A야. 여기는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루트 2로 나눠야 되겠네요. 루트 2분의 루트 3A야. 요 길이는요, 똑같이 루트 2분의 루트 3A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먼저 여기 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나?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A가 2개 있고 더하기 루트 2A가 하나 있어요. 걔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A 끝났어. A를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식 하나 더 세워볼게. 여기 요 선분을 보시면 A가 2개죠. 더하기 루트 3A를 했을 때 K가 2개 나온다. 그렇지?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핵심이 되는 방정식은 2개가 되고, 이 2개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넓이 실제로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식부터 좀 조절을 해볼게요. 1번식 보시면 이렇게 나눠주면 루트 2니까 이거는 루트 2 루트 3A 더하기 루트 2A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로 한번 묶을게요.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A가 됩니다. 됐죠? 너가 2입니다. 그럼 양변 약분하면 너 루트 2 되고요. 이렇게 해서 루트 3분의 더하기 1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됐지? 이제 우리는 뭐 이거 K 구해볼까요? K 구하러 들어갑시다. 쭉 보면은 A로 묶어서 2 더하기 루트 3이 2K인 거니까 우리는 요게 K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럼 K는 다시 2분의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2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루트 2 이렇게 약분하고 분모 유리화해주자.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분모는요, 루트 2가 하나 있고 얘 3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2네요. 요거 곱하기 2. 그 다음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계산해줍니다. 너는 2 루트 2분의 이렇게 전개하면 2 루트 3 하나 더 마이너스 2, 너는 3,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이너스 루트 3 이니까 너는 2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는 4분의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요게 K 값입니다. 우리는 K의 값이 요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4분의 1인 걸 확인했네요. P도 4분의 1, Q도 4분의 1.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분의 1.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네, 30번입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인데
m이 50개, n이 50개야. 근데 순서쌍의 개수를 세래. 그러면 총 2500개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시간 내에 절대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규칙성 파악에 목을 매셔야 됩니다. 되셨죠? 규칙성을 보려고 식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보시면요, 여기 n과 m을 따로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 요만큼 중괄호 안에만 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안의 식을 먼저 보시면서 n이 1, 2, 3 이렇게 변해가면은 어떻게 식의 값이 바뀌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2단계로 m이 요 m 값이 지수값이 1, 2, 3 이렇게 변할 때 그때 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식이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fn이라는 걸 정의를 좀 할 건데 i의 n제곱 더하기 i, l 요거의 2n제곱 얘를 fn이라고 할게요. i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n값에 대해서 막 변하고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분의 1의 제곱의 n제곱인 거니까 요만큼은 i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n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 요 i라는 숫자는 1, 2, 3, 4 그리고 5, 6, 7, 8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값이 나타난다. 요 지수가 1일 때랑 5일 때랑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n값이 1, 3, 5, 7, 9일 때 같고 2, 4, 6, 8 이럴 때 같아요. 홀짝일 때 같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주기가 두 칸이야.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개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만 볼게요. F1, 2, 3, 4 이렇게 볼게요. 너는 i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i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너는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 부분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너 0이잖아. 얘는 2예요. 그치? 1, 3이랑 다르게 2, 4는 0, 2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의 수가 0 또는 2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수의 값이 와야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겠어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요 F2라든지 F4는 고려할 가치가 없고 F2랑 값이 똑같아지는 F6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두 가지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F1과 같을 때, 두 번째 여기가 아니고 F3과 같은 그 n값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보면 너는요 4개 주기로 돌아가니까 F5랑 같아. 그치? 그럼 너는 F9랑도 같아요.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같은지 살펴보면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F에 49까지 같아요.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 n이 지금 1, 5, 9, 49까지야. 개수만 셀 거니까 그냥 모조리 1씩 빼줄게. 1 빼면 0, 4, 8, 12가 되고요. 여기 48이 되고요.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4로 나누어도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0, 1, 2, 12. 그럼 총 몇 개? 13개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F3이랑 같은 것들을 살펴볼게요. 너는 F에 7이고요. 또 4를 넣으면 F에 11이랑 같고요. 이렇게 쭉 더해주다 보면 50 넘기 전에는 F47이 마지막이에요. 됐지? 그럼 요거는 n이 3일 때 그리고 7일 때 11 쭉 가서 47일 때까지 모조리 그 fn 값이 똑같다는 거고 개수 세주기 위해서 1씩 더할게. 4, 8, 12, 1씩 이렇게 더해도 개수는 똑같다. 4로 나눠요. 1, 2, 3, 12니까 얘는 12개다. 그치? 이 12개의 n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f 값이 같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요 n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어. 25개가 끝이야. 근데 요 25개에 대해서 요 두 번째 단계 m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fn을 m제곱 할 거예요. 1번 케이스. 네, 다시 해볼게. n은 1, 5, 9, 49까지 13개에 대해서. 그럼 그때 f의 1값은 모조리 똑같은데 그걸 알파라고 쓸게요. 그치? 너가 지금
확인해보자. i-1인 거잖아. 번거로우니까 알파라고 그냥 바꿀게. 알파 1제곱은 i-1,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그죠? 세제곱은 마이너스 2i에다가 여튼 1차를 곱한 거. 4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알파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야. 그렇지? 여기에서 음수가 나왔다 라는 얘기는 이때 해당하는 요 4라는 거듭 제곱이 우리가 찾는 m이라는 거죠. 됐지?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야. m, n을 찾아라 라고 하면 m이 4일 때 n이 1일 수 있고 또 4일 때 5일 수도 있고 이런 순서쌍들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지우고 개념을 잡았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알파의 5제곱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4제곱 곱하기 1제곱이잖아. 그러면 요거네. 보이세요? 여기 음수 곱하기 허수야. 그러면 얘는 허수겠지. 그 다음 6제곱도 음수 곱하기 허수야. 7제곱도 음수 곱하기 허수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파의 6, 7 요거는 허수가 나온다. 그럼 알파의 8제곱 생각해 볼게요. 너는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16이지. 얘는 양수네. 그래서 m은 8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게. 그럼 알파의 9, 10, 11, 12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양수, 너에다가 알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거잖아. 그럼 요거 모조리 허수야. 됐죠? 그리고 얘는 알파 4제곱을 곱한 거잖아. 음수를 곱한 거죠. 그럼 너 음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m 찾았네. 12예요. 그러면 m은 4가 있고 8이 아니고 12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 m은 몇이 될까요? 당연히 이게 주기가 8개씩 돌아오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28이겠죠? 그 다음 34겠죠? 맞나요? 36이겠죠? 36 다음에 44까지 있습니다. 그럼 총 m은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보시면 여기 n이 13개였잖아. 그때마다 m은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 1번 케이스에서는 13 곱하기 6은 78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치?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F의 3이랑 똑같은 것들을 찾는다. 쭉쭉쭉 해서 F의 47까지. 그죠? 여기 N이 3부터 47까지 이것들 12개였고요. 그러면 요 같은 값을 이번에는 베타라고 듣게. 그렇지? 그럼 베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모조리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요만큼 허수 나오고요. 여기에서 음수 나와요. 되셨죠? 그럼 같은 규칙으로 인해서 베타의 5제곱, 6제곱, 베타의 7제곱, 8제곱 하면 여기에서 또 양수가 나와요. 그지? 그럼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베타의 그 다음은 12제곱에서 너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대충 쓴 이유는 아까 쓴 여기 있지? 여기서 찾았던 규칙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구나.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이 6개가 나온다. m은 6개가 나온다. 네, 12개에 6개니까 72개가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78과 72를 더해서 150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